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장이 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 오늘 당첨자 발표일이었는데 가점이 낮으신 분들 30점대 분들도 당첨이 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점이 10몇 점대밖에 안 되는 아주 젊으신 분들도 예비 당첨자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자, 이 1, 2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 많이 주면서도 이 선점하려고 악을 쓰던 그런 단지들인데 불과 이 몇 개월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자, 당첨자들도 지금 고민이 지금 이걸 본계약을 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기다렸다가 좋은 급매물을 사느냐, 이것을 두고 엄청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변 단지가 분양가보다 낮게 떨어진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단지는 또 마용성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상승기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 마용성 중에 마포. 지난 상승기에 아이언 뉴타운의 파괴력이 가장 컸었거든요. 거기에 맞춘 아이언 2구역 재건축 마포 더 클래시가 이제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자, 이 단지는 과연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이 단지도 낮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과연 이것을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는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제 생각은 지금 시점만 볼 게 아니라 항상 투자라는 것은 두수, 세수 앞을 보고 남들과는 다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고요. 자, 지금 시점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당첨받으시고 입주해서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향후 5년, 10년 뒤 다시 사이클이 변화하게 되면 가장 많은 수요자들의 집중과 돈의 싸움이 벌어질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 시점이 됐을 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가격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을 포기하고 급매를 찾고 좀 더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잡는다는 보장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를 때는 일순간에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이미 진입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처럼 낮은 경쟁률일 때, 그래도 주변 단지보다는 작은 분양가로 갈 때 잡는 것이 더 낫는 방법이 아닐까, 쉬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아이언 2구역 재건축 마포 더 클래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반으로 어떤 상황인지, 과연 미분양이 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지는 후분양 단지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분양 언제 하는지 못 빠져라 기다렸던 단지 중 하나죠. 자, 둔촌주공과 이 장위 4구역처럼 굉장히 늦어졌어요, 분양이. 보통 후분양이 이 골조공사 후에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입주 시점이니까 굉장히 늦어진 거죠, 분양이. 자, 위치는 보시면 2호선 이대역과 아이언역 그리고 밑에 애호개역 보이시죠? 이 세 역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고요. 바로 앞에 또 병원, 신촌 세브란스는 또 큰 게 있고, 이 더 클래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최근 입주한 신축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일단은 그랑자이 있고요. 프레스티지 자이 있고요. 또 마레프 있고, 또 부가연 뉴타운 아파트들도 있고요. 다 신축 밭이죠. 입지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지역으로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광화문 일대, 우리나라 3대 일자리 중 하나인 광화문이 또 근거리에 있고, 또 마포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온 지역입니다.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포 더 클래시 아이언 2구역 재건축이고요. 1419세대입니다. 1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 분양은 이 중에서 5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는 23년 1월 예정입니다. 후분양이죠. 계약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필요한 돈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은 초기에 작은 비용으로 돈을 벌면서 나중에 입주할 계산을 하면서 분양을 받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매매와 거의 다르지 않게 조금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찾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첨이 돼야 말이겠지만. 자, 어쨌든 이 건설사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SK 에코플랜트가 참여한 단지입니다.
자, 이름은 굉장히 멋있죠. 마포 더 클래식. 자, 바로 분양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5구제곱하고 84제곱이 이번 분양에 나오게 되는데, 자,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0억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래서 특별 공급 물량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분양이기 때문에 뭐 중도금, 대출, 유무 이런 거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5구제곱은 3개가 떨어지는데 일단 B타입이 2개입니다. 그래서 10억 5천이고요. 자, 그리고 84제곱 A, B, C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개수가 A타입이 이제 20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타입, C타입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4억, 14억 거의 3천, 이게 제일 비싸네요. 84A 타입에 20에서 25층이 7개인데 이게 이제 14억 3천. 근데 어차피 우리는 타입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A 타입이 경쟁률이 가장 낮겠죠. 자, 자금 스케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필요한 돈이 계약금 20%입니다. 14억에서 20%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2억 8천 정도죠. 근데 중도금이 한 달 내로 송금해야 되니까 뭐 40%라고 봐야죠. 지금 당장 40%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 하면 5억 6천,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수중에 그 정도 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은 60%입니다. 자, 이거는 살짝 늦게 해도 돼요.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나 아니면 입주 지정일이 23년 3월 9일이니까 이 중에 늦은 날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운용하셔가지고 이날 이전에만 잔금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평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59제곱부터 볼게요. A타입, B타입이고요. B타입이 2세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A타입은 일반적인 5구제곱 평면이 이제 판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B타입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에는 잘 없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방이 좀 꺾여 있어요. 주방이 상당히 좁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구제곱은 10억 정도, 10억 초반의 금액대인데 아무래도 이 경쟁률을 생각하자면 5구제곱이 가장 높을 거다. 자, 이번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자이도 마찬가지, 사구역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이제 소형평형이 오히려 경쟁률이 더 높은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84A부터 볼게요. A가 제일 개수가 많죠. 자, 일반적인 판상형 구조. 좀 아쉽게 3베이 구조입니다. 3베이 구조 돼 있고, 다음, 이제 B타입인데, B타입이, 4베이로 돼 있어요. 4베이로 돼 있고, 위에 주방 옆에 발코니가 좀 꺾여 있죠. 그래도 나무랄 데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C타입은 데칼코만이죠. 아까 앞서 봤던 거랑 데칼코만이에요. 이 발코니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4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감 괜찮고요. 이러다 보니까 개수로도 봐도 그렇고 구조로도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A타입이 경쟁률은 제일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가장 고층 기준으로 14억 넘는 금액입니다. 14억 3천대. 여기 이제 발코니 비용하고 또 후분양이니까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를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에어컨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5구제곱 분양가는 10억 초반, 그리고 84제곱 같은 경우에 13억 후반, 14억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분양이니까 시설비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선택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가 있는데 이게 30평대는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구제곱 같은 경우에는 1,650만 원이에요. 이거를 함께 계산하셔야 되고요. 또 에어컨도 후분양이니까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30평대는 5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21만 원.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랑 에어컨만 해도 2,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봤던 30평대 고가 기준이 14억 3천대였잖아요. 그러면 14억 5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14억 6천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록세까지 같이 혼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15억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억 정도다. 30평대.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금 스케줄 자세히 보실 필요 있고요. 처음에 40% 바로 준비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3월 9일 전까지, 23년 3월 9일 전까지만 잔금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지들이 좋은 게 뭐냐면 시기상의 문제인 거예요. 시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단지들도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가 거의 무주택자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이렇게 분양해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이런 하락기밖에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이걸 기회로 보느냐, 그냥 패스하느냐, 그건 여러분들 선택인데, 아무튼 1주택자도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하면 당첨받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가점이 워낙 낮게 잡히니까 예비 당첨자들도 뭐 패스하고 이러면은 1주택자들도 처분 조건 하신 분들은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당첨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단지 100% 가점제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은 의무사항을 보셔야 돼요. 의무거주 2년. 바로 임대 놓을 수 없고요. 2년 동안 거주하셔야 되고, 또 전매 제한 8년입니다. 이것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장기로 거주하실 생각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주 요건만 채우고 바로 임대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8년 동안 매도는 못한다. 그리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이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시고 24개월 이상 통장이 있어야 1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거를 분양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금매를 잡는 게 나을지 한번 주변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부근에 있는 이 마레프입니다. 마레프 같은 경우 14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준신축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5구제곱이 13억이에요. 아까 우리 마포더 클래시가 지금 분양가가 10억 초반이잖아요. 어차피 취득세 뭐 이런 거 빼고 에어컨이랑 발코니 확장비만 합하면 이제 11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작년에 입주한 이 마포 프레스티지 하이 같은 경우에는 14억 천이에요. 이게 최저 호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지금 공교롭게 이 두 개를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조합원 물건이 있어요. 싸게 11억 8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1억이니까 조합원 물건이랑 가격 차이가 8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후분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합 매물이 오히려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조합원들은 임대를 맞춰서 쭉 가져가거나 팔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상황에 직면했는데 임대가가 너무 낮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파는 거를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잘 팔립니까? 잘 안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던지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가격보다도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시점이 넘어가면은 이 기회가 끝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싼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 넘어가면 이게 등기 쳐야 되니까 에휴 모르겠다 하고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30평대 가격 볼게요. 마레프가 16억입니다. 마레프도 20 몇 억 찍었다가 지금 내려왔죠. 근데 여전히 이 16억도 비싸다고 판단하신 분 많더라고요. 자, 마포 프레스티지 하이 같은 경우에는 17억 5천입니다. 17억 5천. 그러니까 마레프랑 1억 5천 차이가 나고요. 자, 마포더 클래시가 에어컨이랑 발코니 확장 비용 합하면 14억 후반대죠. 14억 후반대인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이제 2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거고요. 또 프레스티지 하이 같은 경우에는 딱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것도 살 게 없는 게 조합원 매물 보시면 돼요. 15억 2천입니다. 그것도 이제 피가 8억 5천인데도 15억 2천이에요. 워낙 쌌으니까. 자, 그래서 15억 2천이니까 지금 14억 5천 정도의 그 가격에서 7천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이것도 8천, 7천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30평대 물건은 더 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활용하셨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자, 분상제니까 전매 제한 8년 때려 맞고 그 다음 2년 실거줘야 되고 요거를 벗어나고 차라리 임대를 낮은 가격에 맞춰서 가격 차이가 뭐 1억도 안 나니까 분양가랑 그렇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아마 이게 입주 지정일이 3월 9일까지잖아요. 내년 1, 2, 3월에서 이 가격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물건 분명히 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랑 붙거나 분양가보다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여기서 추가로 한두 번 더 쳐준다는 가정하에
분위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내년 초반에 바뀌긴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앞으로 신축을 차지하는데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앞서 설명했던 둔촌주공하고 그 장위 사구역과는 좀 달라요. 이건 후분양이니까 오히려 더 데미지가 큰 거죠. 기간이 없는 거예요. 팔 기간이. 예, 급한 거죠. 더 급한 상황이니까 내년 3월까지는 차라리 이거 분양 안 받고 기다렸다가 요런 거를 걷어들이는 것이 훨씬 나을 거다. 왜? 어차피 분양 받으면 메리트가 처음에 소액 가지고 좀 길게 해서 1, 2년 뒤에 신축을 가져오는, 지금 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려는 움직임이 큰 거잖아요. 그게 메리트고. 근데 이건 후분양이니까 바로 입주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좀 더 싼 거 하고 전매제 한 8년 피하고 이런 게 낫지 않겠어요? 1억 차이가 지금이야 뭐 커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큰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전세 껴놓고 이런 급매물 사놓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아니고 입지도 좋잖아요. 이거는 뭐 역에서도 역세권에다가 신촌세브란스 있지, 대학 2개 바로 앞에 붙어있고 상권 크고 또 광화문 일대 가깝고. 지금 이 단지에 나와 있는 전세가, 조합원들이 내놓은 전세가를 보면요, 자 지금 5구제곱 같은 경우에는 5억이에요. 그리고 30평대는 6억 8천입니다. 자 이러니까 갭 차이 아까 비교를 해보면 8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 5구제곱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11억 8천이니까 뭐 7억 가까이 차이 난다. 그리고 15억 2천이니까 한 뭐 8억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 물건을 내년 1, 2, 3월까지 보다가 전세를 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게 더 이번 분양을 받는 것보다 이익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둔촌주공과 장위 사구역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은 참 위기 상황으로 보이겠지만 5년 뒤 10년 뒤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또 많은 수요자가 좋아할 단지니까 나 같으면 청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얘기하는 마포더 클래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차라리 내년 초반 1, 2, 3월까지 보다가 조합원 물건의 급매물을 이 전세를 놓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분양 마포더 클래시는 앞서 우리가 처참했던 둔촌주공과 장위 사구역보다도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분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접근법 기억하시고 이쪽 마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금액 요 정도입니다. 7억에서 8억. 당연히 30평대가 더 나은 거죠.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면은 8억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전매 제한 피하고 실입주 피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포더 클래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들도 많습니다. 돈이 8억 이상 있으면 더 좋은 기회를 잡아서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게 좋겠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매주 수요일 강의를 하고 1월부터는 경매 정규 강의를 오픈합니다. 경매는 다른 일반적인 그런 경매가 아니라 저희만의 비법, 저희만의 노려봄직한 물건들, 그리고 경매 참여했을 때 돈이 오히려 생기는 플러스 프리미엄이 나오는 그러한 경매 참여 현장은 어디서 나올까?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매주 수요일 강의는 이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가량 진행이 되고 지금 주제는 입주권 관련된 서울과 1기 신도시의 썩은 상가, 그리고 이 모아타운을 비롯한 초기 재개발 정비사업이에요. 5년 뒤 10년 뒤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정비사업 최소 금액 1억 이내로 끊어서 접근하기, 투자금 1억 이내로 끝내는 이 정비사업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 강의는 경매 기초반입니다. 1월달 지금 이제 받기 시작했고요. 한 달 과정입니다. 한 달. 그래서 강의는 4회에서 5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충분히 이것만 들으셔도 방향성은 잡히고 경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성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지금 제가 댓글 남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표시가. 여기에 있는 파란색 누르면 두 번째 칸이 이제 경매 신청 칸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경매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부였고요. 다음에도 분양 소식이나 부동산 빠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